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바쁘네, 그죠? 오늘 참 바빴습니다. 오늘 시장도 참 바쁘게 움직였고, 저도 오늘 참 되게 바빴네요. 이상하게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북한 지정학 리스크가 나오면 시장이 크게 좀 출렁거리기도 했었는데, 또 과거에는 또 크게 출렁거리면은 이제 오히려 개인들이 좀 매도를 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제 개인들이 좀 크게 또 매수를 보여줬죠. 뭐 그래서 한 7천억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근데 오늘은 좀 뭔가가 좀 뭐 아무튼 좀 시장을 가만히 보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죠. 아무튼 뭐 좀 찜찜한 부분들이 몇 개 있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시장이 사실은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다우가 좀 2.4% 그죠. 물론 이제 그 다음날 올랐기 때문에 주말에 올랐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조정을 받는 건 뭐 당연한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 시장도 낮게 출발을 하면서 나름은 오늘 아침부터 이제 금융투자 쪽에 매수를 하면서 좀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장중에 이제 느닷없이 그죠. 또 이제 시장에 나왔던 보도라고 그럴까요? 그 CNN에서 나온 보도가 이제 미국 정부가 그죠? 북한의 이제 김정은 수술 이후에 뭐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 지금 뭐 모니터링 중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슬슬 하락을 하면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투자 쪽이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게 이제 뭐 어쨌든 북한의 전문 매체 데일리 NK를 인용을 했다고 하니까 뭐 지금 이제 장중 내내는 어쨌든 알 길이 없잖아, 그죠? 이게 뭐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CNN 하니까 이제 그래서 아무튼 외국인도 좀 더 매도가 늘고, 또 국내 기관들도 이제 매도가 좀 늘은 그런 모습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결국 뭐 아직도 확실한 부분이라 볼 수는 없겠으나, 청와대에서는 김정은이 그죠? 어쨌든 뭐 측근 인사들하고 지방에 지금 체류 중에 있으며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으니까 일단 뭐 그걸 믿어야죠, 그죠? 제일 그래도 우리가 뭐 정부를 믿어야지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일단 그렇게 좀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 물론 이제 중국에서도 보도가 나온 부분에서도 이상이 없다, 이상무. 그래서 오늘 해프닝으로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참 또 시장을 어쨌든 뭐 이게 시장에서의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뭐 찌라시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죠? 이제는 하다 그죠? 하다 CNN 찌라시까지 만들면 이놈들을 어떻게 확 후려쳐야 될지.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결국은 지수가 무너지면서 매도로 어쨌든 뭐 크게 좀 또 배웠던 곳이 금융투자이기도 하니까 우리 국내 기관들 그죠? 물론 뭐 선물이 빠지니까 주가가 또 하락하니까 그렇다 볼 수도 있겠으나. 자, 근데 이제 오늘 수급을 가만히 보면 아무튼 외국인들이 이제 5,200억을 팔았습니다, 그죠? 코스닥은 뭐 600억대는 크지 않고, 외국인들 이제 어쨌든 매도 부분에 일정 부분은 또 이제 삼성전자를 370만 주 이틀 연속 지금 팔고 있는데 팔았고, 근데 이제 여전히 뭐 연기금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연기금이 또 매수. 그래서 오늘 국내 쪽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국내 공매도를 하는 쪽에서는 이제 금융 투자 쪽이 1,834억 매도, 그죠? 또 사모펀드 애들, 그죠? 473억 매도. 어쨌든 뭐 잡아 눌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사실 아까 그 당시만 해도 나스닥 선물은 뭐 플러스 그죠? 뭐 1.5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셀터도 참 분위기 좋았고, 뭐 시장도 나름대로 그죠? 이쪽에 뭐 단기든 테마든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질투를 했나봐, 그죠? 질투를. 이상하게. 근데 오늘 이게 이제 움직인 게 사실은 이제 이 말을 좀 하면 또 뭐 정치적 색깔이 있다고 하니까 좀 그렇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여당이 승리를 함으로써 남북 경협주들이 좀 움직이는, 또 그러면서 이제 저쪽에 어쨌든 뭐 바이오 쪽도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셀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그래서 그 보도가 나오고 이제 어쨌든 뭐 미국 나스닥 선물도 좀 밀리면서 지금도 약간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오히려 뭐 오늘 나스닥 선물 밀리고 미국 시장 좀 빠지면 내일 또 장중에는 나스닥 선물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시장이 오르는 것보다 우리한테는 오히려 미국 시장이 빠지는 게 그죠? 오늘 밤에 빠져버리면 오히려 내일 나스닥 선물은 또 오르지 않겠어요? 이틀 빠지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뭐 장중에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어쨌든 요 금융투자들 그죠? 이제 이놈들도 뭐 그렇게 힘쓸 날이 그렇게 많지 오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뭐 시중에 대기 자금이 뭐 100몇 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저는 하반기에 오히려 더 그죠? 시중에 있는 유동성 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했던 게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죠? 고실적 성장주. 물론 이제 우리 기존에 뭐 여기 셀트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또 혹시 지나가다가 들리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들리는 분들, 여기 뭐지? 하면서 살짝 들리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또 우리가 그죠? 잘 인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라. 여기는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셀트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넘어선 바이오 베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넘어서서 휴대폰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휴대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바이오 베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셀트에서는 램시마 SC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제 휴대폰에서 한 단계 점프를 했던 게 또 뭐예요?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은 이제 또 미국에서 터질 게 신약, SC가 또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신청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가 좀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셀트의 미래를 제가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셀트를 입문했을 때, 그죠? 셀트를 이 기업을 우리 이 투자자들한테 진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길게 투자를 해서 좀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셀트를 제가 초기에 연구를 했을 때 모델로 삼았던 회사가 바로 테바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테바에 대한 이야기,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공통점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요거 해프닝으로 끝나기를 바라보고, 오늘 미국 시장 빠져도 말입니다. 내일 장중에 나스닥 선물 오를 거니까 그러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시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특히 이제 물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뭐 오를까 내릴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만 셀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너무 시장에 대해 민감할 필요가 없고, 오늘 뭐 하는 행동 봐서는 이제 공매도 놈들도 쇼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사실은 보니까 오늘도 이제 공매도가 200주야 200주. 웃음이 나와요. 저는 200주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매도 금지를 안 시켜놨으면요, 그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20만 주 나왔을 거예요. 20만 주 새끼들, 그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제가 쓰면 안 되는데 좀 품격 있게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어제 말입니다. 어제께 73주예요. 73주. 지금 공매도 애들은 얼마나 지금 그죠? 응?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이거 막 이럴 때 공매도 확 쳐가지고 주가 빠뜨려야 되는데 이거 빠뜨릴 수가 없으니까, 그죠? 만약에 빠뜨리려고 오늘처럼, 오늘 사실은 차명계좌 많이 돌았어요. 차명계좌, 그죠? 오늘 차명계좌 많이 돌았습니다. 이거 차명계좌를 완전히 또 밑으로 돌리다가 물량 뺏겨버리면, 그죠?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오늘 뭐 3주 저축도 들었어요? 2주 들었어요?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수, 우리 이제 과장 된 것 같아. 진급을 한 것 같은데 저한테 말을 안 하네. 우리 인수 과장이 대표님 이번에 3주를 했는데 무리했습니다. 그죠? 3주면은 돈이 뭐 60만 원이잖아요. 60만 원이면 그 무리한 거죠. 직장 생활 하는 뭐 여기저기 돈도 할 때고. 그러나 뭡니까? 미래를 위해서 뭐예요? 그죠? 희생을 해야죠. 인내라는 것은 뭐예요? 인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헌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미래를 우리가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좋은 주식을 사는 것보다도, 그죠? 그런 매매를 하는 것이고, 미래에 좋아지는 기업을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 미래라고 해서 뭐 10년, 20년 제가 가자는 거. 저도 20년까지 뭐 살겠어. 제가 그때까지 뭐 살란가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자, 그럼 수급은 그동안 샀던 연기금이 샀고, 뭐 그동안 팔았던 금융투자 팔았고, 그동안 팔았던 외국인 팔았으니까, 그죠? 뭐 별반, 뭐 그죠? 나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반기는 아마 이런 수급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를 조금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지수를. 자, 오늘 지수 이제 제가 오전에 장중에도 지수를 잠깐 봤지만 뭐 어제 사실은 어제 이 말씀드리게 그저께 갭상승했던 부분이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갭은 몇 크지 않아요. 그죠? 지금도 셀트리온이 5만원대 초반에 과거에 말입니다.
과거에요. 2015년도 그때 이제 5만 원대 갭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갭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계세요. 셀트의 주가가 그 당시에 이제 뭐 6만 원대, 7만 원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였는데 자기는 저 5만 원대 갭 매쿠면 그때 가서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일단 다 팔았다 이거지. 야, 나는 다 팔았는데 니들 안 팔았구나. 나는 다 팔았는데 나는 말이야 저기 5만 원대 있는 갭 조금 매쿠면 살 거야. 그런 분이 한번 계셨었어요. 그분은 아직도 못 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갭은 매쿠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 갭을 매쿤다. 그럼 현금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지고 있다 이제 단기 2000포인트 정도 가면 여기서 안 사죠. 에이 뭐 가봐야 2000 뭐 못 가고 내려오겠지 생각 다 하거든요. 그죠? 근데 주가가 2000포인트 가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나도 모르게 2000 가니까 이제 2300 가겠다 2500 가겠다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갭까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20일이 주가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 요 매듭 부분 그죠? 그럼 요 매듭이면 뭐예요? 한 1800대 뭐 초반 그죠? 중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 갭을 사진 좀 일봉으로 이제 짧게 보면 그죠? 갭은 잘 메꿨죠. 그죠? 요 갭은 좀 잘 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60일 이평이 좀 내려오고 있는데 요 내려오는 이게 60일을 바로 또 돌파하는 거는 또 사실은 예의가 아니에요. 우리 주식이 아무리 뭐 그 단기 급등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또 코스피가 그래서 조정을 좀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2050이든 2000포인트든 여기서 좀 조정다운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봉 한번 살짝 볼까요? 주봉은 이번 주에는 저는 응봉이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4주 연속 코스피가 양봉을 냈으니까 4주 연속. 자, 이번 주 하나 응봉 내는 게 얼마나 그죠?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다음 주도 뭐 하나 내도 상관이 없기는 해. 왜 다음 주는 또 짧잖아. 그죠? 다음 주가 이제 27, 28, 29, 3일이니까. 3일 괜히 뭐 주가 올라봐야 이틀 빠지는데, 그죠? 다음 주 5월 1일 날 노동절이죠. 4월 30일 날 석가탄신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는 오히려 지수가 조금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5월 또 달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자. 자, 월봉은 이제 뭐 당연히 장대 양봉 부분에서 밑에 꼬리 길게 달고 이제 내는 것이니까.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호퍼 셀트를 봐야죠. 그래서 이제 오늘 새로 저기 지나가다가 들리시는 분들은 지나가다가 기존에 계신 분들 말고 자, 기존에 계신 분들도 뒤에 잘 들으시고 지나가다가 들으시는 분들 이따가 왜 그죠? 고실적 고성장의 주식을 사야 되는가를 말씀드릴 테니까 요즘 이제 아무튼 뭐 주식이야 아무 주식이나 다 좋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 뭐 대기업들 그죠. 근데 이제 코로나로 좀 바뀔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주식이 좋아하는 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몰래 나중에 가서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는 실적이 좋은 놈을 주식시장은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들 실적이 지금 막 그때는 좋은 것 같이 막 풍기고 레포트 좋게 쓰고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차트 만들어 가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적이 안 좋으면요. 개인들한테 다 덤텅이 씌우고 자기들은 빠져요. 누가? 메이저 세력들이. 그럼 주식시장의 메이저 세력이 누구예요? 그죠? 외국인들이고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라 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외국인과 기관보다도 정보가 많겠어요? 공부를 많이 하겠어요?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지 않는 주식을 꽉 사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멍청한 투자인 것 같죠. 근데 그게 맞는 현명한 투자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원래 성장주를, 기관은 성장주를 다 사지 않습니다. 그죠? 외국인들은 가치주를, 우량주를 펀드에 담죠. 그러니까 성장주는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지 않은 거예요.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가치주가 되고 우량주가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펀드로 막 들어오죠. 그럼 셀트리온은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그죠? 성장주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삼성바이오가 이제 삼성바이오 인정. 실적이 너무 좋은 것 같았어. 그죠? 그래서 셀트는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계 펀드든 국내 액티브든 국내 펀드든 유입이 될 것입니다. 그 앞에는 이제 쇼커버로 주가가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셀트를 한번 보면 068270. 자, 월봉은 뭐 아직 보지 마자. 남았으니까. 자, 일봉을 한번 보자. 오늘 참 좋았는데, 그지요? 뭐 오늘 시세를 물론 이제 뭐 못 보신 분도 계시고 저야 뭐
하는 일이 맨날 시세 보면서 뭐 체크하고 뭐 그러는 게 제 할 일이니까. 오늘 시세를 이제 보면서 참 제가 이제 아침부터 상당히 좋았어요. 느낌이 딱 좋았어요. 느낌이 아침부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야, 오늘은 한번 땡기겠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장막판에 시티가 그죠? 62,000주가 확 들어오면서 플러스 1,000원으로 끝냈죠.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내일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될까? 근데 아침에 이제 딱 호가창을 보는데 창고를 딱 보는데요. 창고를 보는데 오! 이거 뭐, 모간 스탠리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모간 스탠리는 왜 중요하냐 하면, 모간 스탠리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전체,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지, 그죠? 해지 펀드로서 수익 구조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글로벌 투자 회사예요. 그죠? 해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공매도를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 시장에 특히 이제, 모간 스탠리, 골드만, 얘네들이 가장 이제 많이 그 공매도를 좀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쉘터도 당연히 쉘터의 외국계 몸통 공매도가 모간스탠리라고 그랬잖아요. 국내 몸통 공매도는 삼성증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는 얘들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전거 타주는 거죠. 사고 팔고. 그죠? 뭐 사고 팔고 지들은 이제 수수료만 먹으면 되니까 어쨌든 간에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아침부터 모간 스탠리가 딱 들어오길래, 이거 예감이 좋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골드만도 한번 딱 들어오는 거예요. 둘이서. 근데 두 놈이 사면은 주가가 막 급등을 해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골드만이 좀 들어오면서 모간 스탠리가 확 치고 나가니까 드세요. 지수가 막 주가가 움직이면서 그죠? 또 국내에 막 이쪽 애들도 막 뛰어 들어오고 그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좋았어. 그래서 주가 장중 뭐 어쨌든 고점이 그죠? 어디까지 갔어요? 21만 8천원까지 쭉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뭐예요? CNN에서 그죠? 북한에 김정은이가 뭐 어디 병이 걸렸는데 그죠? 지금 뭐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막 시장에 막 지하철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티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오고 나서부터 뭐예요? 딱 모간 스탠리가 딱 멈췄잖아요. 모간 스탠리 멈추고 나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그죠? 국내 잡동사니들이 확 나와서 이제 뭐 했어요? 막 치고받고 자전을 돌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오늘은 차명 계좌가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삼성전자를 안 봤구나. 뭐 안 보다 삼성전자 안 봐도 뭐 싫어하는 분들은 안 계시죠. 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오늘 뭐 37만 주 정도 봤는데 오늘 삼성전자 생략. 그래서 셀트하고 헬스케어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램시마 SC 봐야 되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다. 자, 그래서 오늘 남전봉 자체로는 이제 아래 위에 또 꼴리는 거. 이거 최근에 보면 힘의 균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눌러버리고, 밑에 내려가면 땡기고, 그죠? 내려가면 땡기고, 또 위로 올라가면 눌러버리고. 오늘은 뭐 이제 가려고 하는데, 누가? CNN에서 눌러버렸어요. 그죠? 이제는 막 CNN까지 동원을 시킵니다. 아이, 참. 자, 20일 입행이 올라가는데, 자, 아무튼 뭐 최근 들어서 오늘 거래가 조금 많았기 때문에 좀 양봉을 내면 좋았지 않나.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왜? 시장이 뭐 빠지는 걸 어떻게. 자, 어제도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쉘터는 올랐습니다. 오늘도 쉘터는 보합으로 끝났으니까 선방한 거지 뭐. 그죠? 그래서 모습은 좋았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이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자, 20주 입행을 돌파할 겁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지가 한 달 반이 됐어요. 그죠? 근데 한 달 반 만에 아무튼 우리 구독자도 상당히 많았고 누구 덕이야? 다 여러분 덕이야. 제가 뭐 아는 게 있어? 제가 유튜브를 잘해. 뭘 잘해? 그죠? 여기서 제가 알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소개를 해가지고 이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기분 좋으신 분들은 그죠? 또 옆에 한 분 친구를 구하라. 그죠? 구원을 해라고 구원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왜 그랬는지 그죠? 제가 지금까지 쉘터를 8년 9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또 다른 이런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요. 저 여러분들 한국 이제 TV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제 자랑을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때는 제가 유도에서 시스루던 사람이에요. 자, 다음에 또 우리 아주 40만 원 가면 강화문에서 뭐 제가 큰 강화문에서 제일 큰 그 제가 지금 예약이 아니고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화문에서 제일 큰 그 강당이요. 교보생명이에요.
그죠? 그 교보생명에 한 1000 몇 명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를, 임대할 수 있는, 무료로, 무료로 임대할 수 있는, 그죠?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제가 옛날 강남에 왜 교보증권, 그 셀트 20만원 갔을 때, 한 번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한국 이제 TV에서, 아마 그때 오신 분 계실 거예요, 그죠? 강남에 그 노년 사거리 교보 타워 있죠? 거기에서, 20만원 기념으로, 그죠? 그때가 20만원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19만 얼마에서 했었죠. 연말에, 그죠? 이번에는 뭐, 이제, 그래서 그때 약속한 게 뭡니까? 앞으로 40만원 가면 강화문에서 한번 뵙자 했는데, 시장이 빠져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 60주 입평을 지금 이제 뭡니까? 한 주, 두 주, 세 주, 요번 네 주째야. 그죠? 3, 4판이에요, 3, 4판. 자, 그러면, 여기 120주 입평이죠. 60주 입평은, 어쨌든 이게 이제 돌파 우리가 봐. 그죠? 여기서 얼마나 여기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죠? 자, 갈 것입니다. 빠집니다. 가야 됩니다. 빠집니다. 가야 됩니다. 빠집니다. 가야 됩니다. 하는데 또 빠져버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죠? 코로나 사태가 나가지고 급락을 했죠. 근데 이 오히려 코로나 사태 급락이 급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급등을. 그죠? 털 사람 다 털어내버렸다는 거지. 그죠? 심약한 물량들은. 그래서, 여기서 좀, 요번 주에는 저는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할 가능성이 좀 농후하지 않을까. 일단 이게 올려놓고, 그죠? 요런 건 거치장서는 걸 좀 치워야 돼. 그러니까 거치장서는 걸 좀 치워놔야지 뻗을 때 확 뻗을 수 있거든요. 이게 확 뻗어야 되는데 앞에 거치장서는 게 있으면 그게 장애물이 되면 안 되잖아. 그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치워놓고 좀 조정을 받더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쪽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뭐 빨리 안 갔으면 좋겠죠. 그지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헬스케어. 오늘 헬스케어는 오히려 플러스를 냈어요. 그죠? 자, 091990. 야, 헬스케어 참, 주봉 보면 볼수록 이쁘죠, 지금. 그죠? 야, 얘는 뭐냐? 헬스케어는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가장 시총, 나름대로 뭐 상위주라고 할까요? 코스닥 뭐 1위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제일 주가 튼튼하고 멋있는 놈이 이놈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이쪽 테마 이런 애들 제외해놓고,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양봉 냈고, 이번 주도 뭐, 헬스케어는 뭐 양봉이지 않을까. 자, 그래 딱 줄이면서 이쁜 모습.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헬스케어는 조금 옆으로 벅벅벅벅벅 기는데, 야, 이거 뭐, 양, 양, 옛날에 그, 전문가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냥. 그죠? 그래서 제가 참 주식을 재밌게 하네. 그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재미는 있다. 그죠? 엄냥. 그러니까. 엄냥. 그래서 양봉을 오늘, 일단 냈어요. 근데, 어제는 이제 셀트가 플러스 1000원을 내더니, 오늘 헬스케어가 플러스 1000원을 내네. 그죠? 그래서, 20일 입현도 조금 닿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아직도 헬스케어는 좀 요거 위에 여기가 좀 고점이, 그죠? 너무 높아 보이긴 해. 그러니까 셀트보다는 좀 크기가 높죠. 그죠? 셀트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셀트는 들어놓고 약간 위에서 지금 있는데, 헬스케어는 091990, 그죠? 조금 약간 이게 높기는 해. 그죠? 이게 높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려면, 그죠? 그만큼 사다리를 긴 걸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다리를 짧은 걸 하면은 넘어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건물이니까 그만큼 사다리를 길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안전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욕심내지 말라는 뜻이야.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얻어맞고 내려와. 그냥 넘어져 버려. 그죠? 그러니까, 헬스케어는 이게 좀 살짝 높은 거잖아. 이 상한가 치고, 이 상한가 쳤잖아. 이날 상한가. 헬스케어가. 그죠? 고점이 지금 뭐예요? 99,400원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이게 높으니까 사다리를 좀 긴 걸 가지고 이렇게 늘지면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차트 있는 김에 쌈바 한번 볼게요. 자, 005930. 자, 삼성전자 갭 잘 메꿨어요. 그죠? 20일 올라 세우고 있고. 그쵸? 그러니까 오늘 이제 좀 그 외국인들이 좀 매도했다는 게 좀 370만 주. 기관들도 뭐 같이 금융투자가 어제도 240만 주. 오늘 140만 주. 금융투자 지금 어떻게 할까 쳐들려. 그때 주식을 잘한 것도 아니고 수익을 돈 벌어준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반기는 힘 못 쓸 거예요. 그죠? 항상 이제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보통 세력들도 보면 더 큰 놈이 오면 꼬리 바로 내려요. 우리 기관들도 지금은 이제 뭐 최근에 어쨌든
예, 그래도 지난해부터, 지난해가 아니죠. 그죠? 한 4, 5년 됐죠. 공매도 한 지가. 폼 잡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봤죠, 다. 그랬으니까 이제 오늘 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나갈 때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눌러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하나 요 이제 제가 항상 이게 댓글을 다 읽어봐요. 읽어보면 뭐 제가 좀 말을 해주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 아예 이제 또 말을 안 해주고 싶은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죠? 아예 뭐 이렇게 이상하게 이제 제가 옛날부터 그 TV에 그 이제에서 한 2, 3년, 3, 4년 전부터 셀터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 꼭 그 다음날 빼버리더라고요. 그죠? 저는 이제 알아요. 공매도가 근정어를 잘 알 거예요. 그죠? 한국 이제 TV에서 얼마나 남들이 다 죽으라고 하는 셀트리온을, 그죠? 어떻게 보면 근정어가, 그죠? TV에 나가지 못할 정도가 되면서까지도 살렸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여기 요즘 뭐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에도 따라다녀요. 또 보니까 몇 번 제가 이 말은 안 하는데 저한테는 못 이겨. 미리 다른 데로 가든지 끝까지 한번 버텨보려면 버텨봐. 당신만 손해야. 힘들 거야. 그죠? 항상 제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냐면 이거는 비꼬 오는 거야. 블록딜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똑바로 하세요. 셀트리온이 분식회계를 한 게 있어요? 분식회계를 누가 했어요? 그 말 제가 하지 않겠어. 자, 블록딜, 분식회계, 서회장 못 믿겠다. 그런데 왜 셀터에 와서 깁죽깁죽거려? 멀리 떠나버려. 응?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심보 가지지 마. 아시겠죠? 블록딜을 당연히 해야 되죠, 이제.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더 좋은 주식을 이제 만약에 블록딜 안 하고 얘들이 100만원 가서 블록딜 하면 어떡할 거예요? 더 많이 벌어가잖아요. 그죠? 또 두 번째 분식회계 이건 언제예요? 2013년도에 공매도들이 셀터 죽이려고 했을 때 분식회계 때 덤탱이 씌운 거 아니에요? 지금 분식회계를 누가 하고 앉았습니까? 그리고 서회장 못 믿겠다고? 아니 서회장을 믿으라고 그랬어? 믿지 마. 아시겠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셀터를 미워하잖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주가 뭐 미워하니까 주가 안 가냐? 오늘 빠졌네? 좋네? 앞으로 여러분 머지않아서 돌아버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이제 조금 해야 될 것 같아. 공부. 야, 큰일 났다. 이 공부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야, 이거 준비를 하면 제가 이게 깜빡깜빡해요, 저도. 하다 보면. 자, 아무튼 긍정적인 그림을 많이 그려라. 도화지에 그림을 많이 그려야지. 그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 새는 또 그렇게 오른다 보다. 저번에 그 기억이 안 났어. 동창이 밝았느냐. 이제 다시 애웠어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구띠지지 우구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한이 이렇느냐. 제 너머 산에 긴 밭을 언제 갈락하노. 그죠? 빨리빨리 일어나서 해라 이거야 자식들아. 그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죠? 자, 그림을 많이 그리시고. 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테슬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테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테슬라와 테바와 셀트리온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다 없는 산업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성공을 했죠. 그때 그 당시에 다 반대를 했어요. 저도 안 될 거야 그랬어요. 제 어린 시절에. 그죠? 근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성공을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말 그대로 먹이 살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근데 반도체라는 것은 있는 거였잖아요. 그거를 더 좋게 만들어서 오늘날 최고가 된 것이고, 그죠? 근데 테슬라의 전기차도 어떻게 보면 없는 거였어요. 그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솔린이니까. 그죠? 내연기관이니까. 그 내연기관을 없애고, 야, 전기차 2차 전지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산업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전기차고요. 자, 테바. 그럼 테바는 왜? 테바는 왜 끼었지?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셀트리온을 처음 입문하면서
제 목표가 뭐였냐면, 자, 우리의 셀트리온도 테바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왜? 테바는 제네릭으로 성공한 제약사예요. 제네릭. 그죠? 근데 테바도 마찬가지로 테바가 제네릭을 했을 때는 그 누구도 제네릭을 하려고 생각을 못 했는데 테바가 실행을 하면서 결국은 오늘날 테바가 된 거잖아요. 80년도에 테바도 뭐 매출 그러면 뭐 연매출 뭐 한 500억대, 1000억대 여기서 왔다 갔다 회사였었어요. 그런 회사가 연매출을 20조씩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제네릭의 뭡니까? 제네릭에 투자를 하면서부터죠. 그럼 제네릭은 뭔가? 제가 요 앞에 시간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합성의약품이 특허 만료가 오면은 뭐예요? 그거를 바로 복제하는 게 제네릭이에요.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의약품이 특허 만료가 오면은 그거를 복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바로 바이오시밀러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네릭은 임상을 거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원소 기호대로 똑같이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바이오시밀러를 뭐라고 그랬어요? 임상을 해야 돼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말 많이 보죠. 그 치료제, 렘데시비르도 임상에 어떤 데는 뭐 임상을 했고, 원숭이한테도 임상을 하고, 사람한테 뭐 하니 어쩌고, 그런 임상을 계속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임상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전기차 산업도 그죠? 자, 테바가 이제 바로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테바도 얼마나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바이오시밀러 아무나 만들 수 없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가들은 쥐뿔도 모르면서 바이오시밀러를 마치 아무나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짝퉁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지 않나? 또 뭐 어디 뭐야? 복제아니라고 하지 않나? 그런 사람들은 보고 무지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테바가 얼마나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 싣고 있어요. 왜? 테바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던 게 제네릭을 만들어서 했는데, 근데 제네릭은 얘들이 만들었지만 바이오시밀러를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셀트리온에 그죠? 바이오시밀러를 어디서 미국에서 갖다가 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테슬라와 테바와 셀트리의 공통점이 뭐냐? 자, 전기차 산업과 바이오시밀러 산업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없는 산업인데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산업. 전기차 산업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내연기관이었잖아요.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그죠?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없는 산업이었어요, 여러분들. 없는 산업에서 바이오시밀러라는 산업을 누가 셀트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두 산업은 그죠? 새로운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전기차가 얼마나 팔릴 것이다. 바이오시밀러가 얼마나 팔릴 것이다. 안 팔릴 것이다. 이런 예측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나 배나 뭐 조선이나 철강이 이런 쪽은 뭐예요? 그 애널리스트가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죠? 그 나라의 성장률에 따라서 그걸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동차 이런 쪽은. 그러나 이쪽은 왜? 예상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 뭐 안 될 것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어떤 데는 앞으로 고성장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는 뭐야? 바로 셀트리온의 테슬라의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아니고 애널리스트들은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중심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주위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신경 쓸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뭐가? 공매도 애들이 덤벼드는 거예요. 그죠? 주식이 왜? 성장 산업이니까 주가 많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갔으니까 성장 산업인데 이게 뭐 돈 되겠어요? 이거 안 된다? 실적은 못 난다? 안 팔린다? 그래서 공매도를 냅다 치는 거예요. 그 주가가 막 흔들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테슬라가 셀트리온이.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못 가고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년 내후년 가면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그때는 공매도가 떠날 것이니까. 왜? 붙어 있어봐야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자기의 본연의 목표로 내년에 목표 성취를 하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죠. 이게 뭐야?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머스크도 그죠? 지난해 막 신문 안 보셨어요? 공매도 때문에 못 해먹겠다. 공매도의 전쟁이다.
옛날 서회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서회장도 2013년도, 14년도에는요, 공매도가 전쟁이다. 여러분, 공매도를 무찔러야 합니다.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죠? 자, 하나 더. 항상 이제 이 성장 산업은요, 성장통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 테슬라도 지난해에 성장통, 지지난해부터 해서, 그죠? 오면서부터 끝났다 싶었죠. 그죠? 거기에서 테슬라가 지난 연말부터 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기차가 사실 1월달만 하더라도 뭐 유럽,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 그죠? 뭐 유럽 같은 경우에 거의 뭐 400%씩, 그죠? 판매량이 늘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좀, 지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셀트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다고 아픈 사람이 약을 치마를 안 맞을 수는 없는 것이고. 자, 항상 성장통 이후에 그 다음에 실적이 대폭. 여기서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면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팔릴 거예요. 보십시오. 자, 셀트도 마찬가지 케이스. 성장통 이후에. 그러니까 18년도, 19년도 성장통이었죠. 뭐 때문에 성장통을 했어요? 공장 지었어요. 공장. 그죠? 왜? 앞으로 미래에 더 많이 팔릴 거니까 지금 공장을 냅다 지은 거예요. 그 시간에 이제 또 뭐예요? 또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또 저기 유럽 파트너사들과의 리베이터. 그죠? 왜? 과거에 어떻게 보면 너무 크게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재고도 좀 쌓였던 부분도 빼내고, 그죠? 그런 과정. 그래서, 실적이 겨우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부터 실적이 대폭발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폭발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 작년에 매출 1조 2천억인가 했나요? 올해 얼마 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성장성이 다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공매도가 쇼커버를 하면서 주가가, 그죠? 지금 쇼커버? 이제 이 애들도, 억지는 여기저기 이제, 모을 거는 모았어.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많아요. 차명 계좌 주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주식시장 하기 떠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아직은 주식시장이 그렇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편안하게 하시면 안 돼. 그냥 뭐 삼성전자 사놓고 계시면 됩니다. 현대차 사놓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두들겨 봐야 해요. 아시겠죠? 땅은 변하지 않지만요. 주식시장은, 기업은 변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바 주식을, 테바 주식을 워렌 버핏이 18달러 때부터, 그죠? 3년 전부터 막 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18달러, 뭐 20달러를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테바가 7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13달러가 아니고 지금 이제 10달러까지 올라왔죠. 그죠? 최근에, 요 1월달만 하더라도 13달러까지 갔었어요. 그죠? 워렌 버핏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중장기로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18달러에 사가지고 7달러까지 빠졌다? 그죠? 만약에 그거 추천한 전문가가 있으면 유튜버가 지금 때려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나 워렌 버핏은 안 때려지고 참았잖아. 지금 10달러에 이제. 이런 위기 속에서. 그죠? 그래도 올라왔죠, 바닥에서. 자, 또 하나 더. 제네릭, 그러니까 테바는 뭐냐 하면, 테바는, 1980년대에, 그죠? 제네릭 성장을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합성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오면 이게 만들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지금 성공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쪽 뭐예요? 테바는 이제 여기서 좀 짬바를 하는데 실패를 약간 제가 볼 때는 한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러나 뭐 여전히 테바는 그래도 테바니까. 왜? 전 세계에 제네릭 영업망을 제일 크게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당연히.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누가 테바가 셀트리온의 제품 2개를 판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끝냈고, 자, 그러면 요 램시마 SC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우리 한번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아. SC 다음에 또 차후에 한번 하겠지만, 자, SC는 지금 이제 유럽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임상 3상을 진행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SC가 최근에 1월달인가 이제 그 적응증 변경 허가를 제출을 했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빠르면은 4월 말에 이제 성인 권고입니다. 권고. 만약 4월 말에 성인 권고가 나오면은 6월달에 성인이 나올 것이고, 판매 성인이. 늦으면 이제 5월달 정도, 5월달에 성인 권고가 나오면 이제 7월달에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램시마 SC는 이제 전적응청,
IBD 전 적응증은 이제 하반기에 판매가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왜 엄청난 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엠블렌 그죠? 뭐 TNF 알파 억제제 중에 엠블렌, 휴미라, 레미케이드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잖아, 그죠? 근데 그 레미케이드는 뭐예요? 이 피하 주사, 그러니까 SC 제형이 없어요. 없는데 왜 없느냐? 지네들도, 그러니까 존슨앤존슨도 그걸 만들고 싶었는데 기술력이 없었고 못 만들었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의 대한민국의 셀트론이 만든 거예요. 그죠? 이게 바이오 베타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이게 이제 유럽에 독일에서 판매가 되었어요. 근데 되게 지금 판매가 증가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판매가 증가되는 것보다는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램시마나 트록시마나 흐주마나 그죠? 뭐 물론 이제 이쪽에 할인 가격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죠? 거기에 이제 뭐 세계를 합한 것만큼의 매출을 얘는 가격이 그만큼 비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SC는 헬스케어가 직접 판매를 해요. 그죠? 그만큼 이제 마진이 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여타 이제 뭐 램시마가 됐든 트록시마 이런 쪽은 뭐예요? 뭐 20% 많이 내려왔으니까 과거에는 뭐 보통 35에서 한 40% 마진을 줬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 미국 임상 삼성 진행을 하고 일산 이상 제외하고 바로 삼성 갔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유럽에서 판매가 되기 시작하고 조만간 이제 정청 전부 허가가 나올 것이죠. 이게 장점이 어떤 거냐면 이건 이제 바이오 베타로서 또 신약 특허권 보장을 해줘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거는 이제 다른 애들은 못 만들어요. 뭐 레미케이드 만든 뭐 존슨앤존슨이든 화이자든 누구든 암쟁이든 간에 그죠? 이 램시마 SC는 아무도 못 만들어요. 특허권이 12년 보장이 되고요. 이게 뭐냐 하면 환자의 편의성이야. 그러니까 휴미라의 매출 24조가 결국은 편의성이거든. 환자의 편의성. 그죠? 투약 시간 10초. 그러니까 휴미라 매출이 24조 아닙니까? 이걸 잡아먹는 거예요, 이제. 그죠? 엠블렌도 마찬가지겠지만. 휴미라는 제가 다음에 이제 이쪽에 또 우리 고농도, 그에 대해서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가 다양하게, SC를 맞으시면요. 뭐 집에서 약국에서 맞을 수 있으니까 편안합니다. 이거 툭 캐고. 그리고요, IV를 맞으실 것 같으면요. 뭐 병원에 일단 오시면 불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좀 치료 부분에서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자주 안 맞아도 되고요. 한 2, 3개월에 한 번씩 병원만 오시면 됩니다. 그 약효는도 뭐 좋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의사들도 다양한 뭡니까? 그죠?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고. 자, SC 가격은 네미시마, 트록시마, 흐즈마의 가격이 합한 거와 번가는. 그죠? 자,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그랬죠. 왜? 오리지널이 이걸 못 만들었으니까. 존슨이 못 만든 거예요, 여러분. 존슨앤존슨 하면은 뭐예요? 그죠? 시가총액이 400조가 넘는 기업이에요. 400조가. 그죠? 다국적 제약사의 매출 1, 2위를 하는 회사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램시마도 SC로 전환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왜 영국에서 이제 이거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동이 좀 힘드니까 램시마를 맞던 환자를 그죠?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램시마 SC로 전환을 해버렸어요. 아직 허가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근데 기존 휴미라나 엠블렌의 내성을 가지는 이런 환자들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휴미라나 엠블렌은 내성을 가지니까 한번 이게 휴미라 맞았다가 2년마다 램시마 이쪽에 엠블렌 맞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환자들을 끌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시장이 45조입니다, 여러분들. 45조에 특허권이 12년 보장이 돼요. 자, 다음에 또 기회가 되겠죠. 자, 이게 이렇게 이제 들었다 보니까, 그죠? 요게 이제 주사, 투약이겠죠. 그죠? 가방에 이렇게 딱 넣어주나 봐요. 이렇게. 저는 맞아보지는 않았으니까.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안 되고, 유럽에서만 지금 어디서? 일단 독일하고 영국에서만 판매가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자꾸 기업이 진화를 해야 해요. 그냥 램시마마 셀트가 하나 만들었더라면 이 회사를 찾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흐주마마 하나 만들어 놓고 앉았으면 이 회사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저쪽도 필요도 없어요. 그죠? 계속 진화를 하죠. SC가 진화하죠. 이제 내년이 되면 또 뭐가 나옵니까? 휴미라 고농축이 나와요. 고농축.
고농축 휴미라. 지금 다른 휴미라 바이오시밀을 만든 애들은 그죠? 다시 또 고농축을 바이오시밀을 만들든지. 근데 그때 가면 되겠어요? 진화하는 이런 회사 그다음 있나? 없지 땡. 자 와서 다시 시간을 많이 걸렸다 그지? 자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 어제도 방송을 좀 해드렸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이렇게 많이 출렁거리잖아요, 그죠? 이럴 때 내가 여기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으면 아까 한번 제가 쭉 그 댓글 읽어보니까 팔고 다시 샀대. 당연해. 야, 주가가 막 플러스 뭐 5천원에서 마이너스 막 6천원까지 가는데 어떻게 시장도 막 50%까지 빠지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공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기 매매를 어떤 분이 그런 또 근데 제가 공매도라는 거 공매도 세력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 말. 근데 제가 똑바로 가르쳐 줄게. 모르면 배워. 단기 매매라는 것은 저축을 든다는 것은 주가가 빨리 올라가면 있잖아요. 저축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단기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죠? 주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저축을 드는 거예요. 그러나 모소대 한번 이야기를 했죠. 어느 순간이 되면 주가가 쭉 뽑아버리는 거야. 준비를 하라는 뜻이야. 알겠어 공매도? 여기서 계속 그렇게 계기고 있어 봐봐. 끝까지 저한테 내가 그걸 읽어보니까 매일 이렇게 하면 적어. 알았지? 저도 이렇게 어? 야 지금까지 셀터를 지금 7년 8년 동안 한 종목을 이렇게 밀어붙였으면 보통 사람은 보통 전문가는 아닐 거 아니야. 알았지?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아무튼 좀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그죠? 주식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